오스틴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스틴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웃었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배를 잡고 웃었던 책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하는데요. 유머와 재치가 넘치는 언어의 마술사 이진송 작가님의 차녀입학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대한민국의 차녀로 태어나서 서러움, 억울함, 마음속에 있던 울분들이 자라면서 성격 형성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쳤는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요. 또한 위로 오빠가 있고 K 자녀로서 공감 가는 부분이 많아서 엄청 재밌게 읽었어요. 진짜 이 책은 꼭 읽어보셔야 하고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차녀다. 당연히 읽어봐야 하고, 또 내가 아이들 2명 이상 키우고 있는 육아맘이다 하시면 무조건 읽어보셔야 해요. 저는 차녀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 둘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이라서 더 꼼꼼하게 읽었고, 차녀에서 오는 그 서러움과 억울함에 공감도 했지만, 제가 아무래도 엄마다 보니까 저한테는 차녀로 태어난 우리 둘째 아이한테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지? 를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내가 싫었던 것, 내가 자라오면서 싫었던 것, 그리고 작가님이 책에 쓰신 싫었던 것,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둘째 아이한테는 하지 말아야겠다. 얘도 어떻게 보면 차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거다. 우리 둘째 아이에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에 이 방면에서는 내가 차별하지 않고 이렇게 동등하게 키워야지 하는 기준이 생긴달까요? 아이가 둘 이상인 엄마들이라면 한 번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책이에요. 책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뭔가 이 표지에 힙함이 가득 묻어있고, 이렇게 돌려보면 책의 표면이 반짝반짝거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 눈을 사로잡더라고요. 제가 차녀입학을 공백님의 책 리뷰를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냥 책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고 서점에 들렸는데 책이 있더라고요. 사실 서점에 가서 찾아보고 안 사는 책들도 많은데, 제가 디자이너 출신으로서 약간 책 디자인이 예쁘지 않으면 눈이 잘 가지 않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책 디자인도 봐야 하지, 한 앞에 몇 페이지를 읽어보고 책 내용이 마음에 들면 사는 편이라서 조금 까다로운 기준이긴 하죠. 그래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책을 구매하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물론 서점에 없는데 진짜 너무 궁금한 책들이 있으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서점에 직접 가서 책을 눈으로 확인해보고 사는 편이랍니다. 근데 차녀입학은 첫 몇 장을 읽고 이 책을 내가 산다, 너무 재밌어서 얼른 집에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가진 책 중에 이렇게 글로써만 재밌는 책이 있을까? 너무 신선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활자로 된 글만 보고도 육성으로 막 웃음이 터지는지. 이진송 작가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차녀입학은 유머로서 거의 저에게 첫 경험을 선사해준 책이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이진송 작가님을 실제로 뵙고 그 유머러스함을 한번 느껴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런 꿈을 가져봅니다. 저는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보시면 밑줄을 쳐놓고 플래그를 달아놓곤 하거든요. 이 차녀입학도 웃기기만 한 책이 아닌 게 정말 마음 잔잔하게 다가와서 뭔가 울림을 주는 그런 문장들이 많더라고요. 이 책에 제가 플래그를 달아놓은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오늘은 색다르게 읽어드리면 어떨까 해요. 제가 처음으로 낭독이 좋았던 책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김겨울님이 읽어주신 페미니스트 유토피아의 이진송 작가님이 쓴 건너가는 힘이라는 챕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진송 작가님의 책을 두 번째 접한 건데,
글 스타일 자체도 너무 다르고 분위기도 달라서 작가님 이름이 없었으면 아마 이 두 글들이 같은 분이 쓴 게 맞나? 몰랐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제가 표시해 놓은 좋은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때로는 족쇄 같고 때로는 산소통 같다. 그 안에서 인간은 처음 사랑하고 최초로 상처받는다. 두 줄밖에 안 되는 문장인데 너무 제 마음속 깊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표시를 해놔보았고, 또 좋았던 부분이 내가 언니보다 높은 성과를 올리는 건 뭐랄까, 부모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욕망을 배반하는 일 같았다.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형제 자매는 각각 다른 고유하고 개별적인 존재다. 역할 기대틀로 꼭 눌러 찍어내려 해도 그 안에 다 포섭되지 않는 자기만의 세상이 있다. 이 부분은 되게 짧은 부분인데요. 인정의 모금에다 자기 자신을 가장 홀대하게 되는 아이러니. 저도 찬이로서 인정의 욕구가 엄청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서 진짜 공감된다. 너무 좋은 문장이라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뒀네요. 첫 번째가 아닌 사랑도 사랑이다.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과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기에 다채롭게 인정받고 구체적으로 사랑한다. 너무 좋았어.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저울에 대한 말을 쓴 것 같다. 내 얘긴가 하는 공감을 자아내는 문장이 있었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내가 자신의 입맛에 맞을 필요가 없고 내겐 그런 의무가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미세먼지처럼 많았다. 그 밑에 있는 문장인데요. 결혼한 친구들은 이제 자신이 맘충이 아님을, 집에서 편하게 노는 여자가 아님을, 가부장제에 부역해서 남편한테 잡혀 사는 아내가 아님을 증명하라는 압박에 시달린다. 혹은 나쁜 엄마, 이기적인 며느리, 아이 때문에 일에 눈물이 떨어지는 워킹맘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결국 증명은 평생 우리를 옥죄는다. 이 부분에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너무 좋은 문장이었어요. 최고! 자녀에 대한 글감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억눌리고 답답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다운되고 무거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 하나 없이 유쾌, 상쾌, 통쾌하게 정말 재밌게 읽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이진송 작가님의 유머와 재치, 매력 덕분이겠죠? 언어의 마술사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웃은 사람은 정말 많았지만 운 사람도 있다는 거 아세요? 그게 저예요. 아마 차녀 입학 읽으면서 운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 제가 차녀 입학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편의 맛이라는 부분에 나오는 글인데, 작가님의 할머니가 다른 형제들 중에서도 유독 작가님만을 편애하셨다고 해요.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는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을 읽고 정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위로도 많이 받았던 부분이에요. 몇 주 전에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1년에 몇 번 못 보던 할머니였지만 작가님의 할머니처럼 저희 할머니도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거든요. 사랑을 받은 만큼 저도 모르게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나 봐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지금도 많이 생각이 나고 슬프고 힘들긴 한데, 이 챕터를 읽는 내내 저희 할머니 생각이 나서 눈물이 계속 줄줄 나는 거예요. 차녀 입학이 정말 웃기고 유쾌한 책이지만 저한테는 할머니라는 키워드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딱 작가님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던 말을 꺼내주신 것 같은 문장이 있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이제 다른 행성에 있고 서로의 말을 들을 수도 얼굴을 볼 수도 없다. 하지만 삐리뽐 빼리뽐 같은 말도 사랑이어서 기다릴 수 있었던 할머니처럼 기다려보려고 한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만날 때를. 이 부분에서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책을 읽으면 유레카를 외치고 싶어요. 다른 분들은 잠시 웃고 힐링하고 지나가셨을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이 책을 소장한 것에 무한 감사를 드리며 책을 추천해주신 공백님께도 또 책을 써주신 이진성 작가님께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남아선호 사상이 있었던 1990년대에 K-자녀로 태어났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전에 없던 유쾌한 책으로 영원히 기억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